안녕하세요. 자담 대표 조영상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오염된 토양일지라도 강력한 회복 효과를 낼 수 있는 자담 토착 미생물 배양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폐농지도 손쉽게 개선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무거운 기계 사용으로 저희가 토양이 경반화가 굉장히 심한 상태가 되었죠.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그 제초제, 농약, 화학비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거의 최고 수준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토양에 계속 집적되면서 사진과 같이 이런 형태의 토양을 만들게 되고요. 전국적으로 이게 토양의 오염도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뿌리 활착이 안 되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했듯이 이 표를 보면은 경반층이 생기지 않은 토양은 뿌리가 계속 확장되는 데 반해서 경반층이 생긴 토양은 그 뿌리가 멈추는 걸 볼 수 있죠. 농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뿌리만 넓고 깊게 뻗게 하면 농사는 잘 되는 겁니다. 자, 수분 확보, 영양 확보, 미네랄 확보가 잘 돼서 농사가 무난하게 잘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미생물의 활용입니다. 자, 미생물을 지금까지는 다 구입에 의존하셨지만 저희 자담은 강력하게 미생물을 사쓰지 말고 직접 배양하는 걸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요즘에 농업을 보면은 농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축소됩니다. 모든 것을 갖다 돈 주고 구매해서 업자로부터 전문가로부터 회사로부터 구매해서 농사 비용이 점점 점증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농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자담은 농가가 스스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농가가 해결하자는 입장입니다. 물론 어려운 것은 업자한테 맡기는 것이 현명하겠죠. 그런데 미생물 분야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미생물 배양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일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부터 우리가 집집마다 술 담가 먹었습니다. 술 담가 먹는 원리와 미생물 배양의 원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아주 동일합니다. 따라서 미생물 배양 기술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민족이 체득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기술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미생물 배양에 대해서 직접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원종, 배지, 배양기를 갖다가 구입에 의존한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지출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생물 배양에서 가장 중요한 미생물 원종은 어디 있을까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인접한 산에 있어요. 옛날부터 5,000년간 우리는 이것을 미생물 원종으로 활용해 왔고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여러분께서 그 잎사귀를 제치고 나서 쉽게 이렇게 토양에 부드러운 흙을 떠낼 수 있고요. 여기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미생물이 살면서 이 미생물은 뭐냐? 우리 지역의 환경에 토착화된 미생물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엽토에 사는 미생물보다도 더 지역 환경에 토착화된 미생물이 따로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자기 미생물이 최고다, 많은 업자들 이거 쓰면 엄청 좋은 일이 사건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부엽토 속에 있는 수백만 가지 미생물보다도 더 좋은 건 있을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이 미생물 제재, 이 사업은 절대로 상업화돼서는 안 된다. 부엽토를 기반으로 한 미생물 배양보다도 더 완벽한 게 없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엽토 속에 있는 미생물을 갖다가 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1g밖에 안 되는 이 속에 수백만 종의 다양한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 최근의 연구 결과는 수백만이 아니고 수천만 이상, 수조까지 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와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토양 미생물학 전문 서적에서 얘기하기를 이 전체 미생물에서 토양 미생물 학자가 1%의 미생물도 아직 모른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미생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토양 미생물 전체를 자기들이 다 포괄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요. 자신들이 선택한 몇 가지의 미생물을 쓰면 농사가 잘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완전히 개소리에 가깝다. 절대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수백만 종의 다양한 균들을 무시하고
특정한 몇몇 가지 균만을 갖다가 강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정한 균이 과하게 증식이 돼서 거기에 미생물의 똥물, 영양이 과도하게 돼서 토양 전체의 영양의 밸런스가 완전히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 작물의 병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은 토양의 미생물의 밸런스가 깨진다는 것은 토양이 병들어 간다는 걸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획기적으로 간단하게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이 기술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부엽토와 삶은 감자, 천일염으로 만드는 거죠. 500리터의 미생물을 배양하면 이걸 10,000평까지 쓸 수가 있는데요. 재료는 부엽토 500g, 삶은 감자 1kg, 500g 정도 소금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펌프를 쓰지 않습니다. 가열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 빠르면 24시간 내에, 늦으면 72시간 내에 아주 잘 배양이 됩니다. 많은 그 미생물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미생물 배양할 때 공기 기폭을 넣는 호기 배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현기 배양은 나쁘다고 또 폄하하기도 하는데요.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할 그 깊은 땅 속에는요, 산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미생물을 배양하려면 당연하게 기포기를 쓰지 말고 현기 배양을 해야 옳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미생물 배양을 갖다 몇 도, 28도에 맞춰라, 30도 맞춰라. 그렇게 미생물 잘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과학인 것처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등의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진짜 좋은 미생물은 배양 온도를 작물이 체감하는 온도에 맞춰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 미생물 배양은 인공적인 가온이 아니고 작물이 체감하는 상온에다 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미생물 배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왜 많은 그 전문가들은 미생물 배양할 때 기포기를 넣어라, 온도를 맞춰라, 그렇게 왜 주장할까요? 제 판단에는 그것은 기계를 정당화시키고 기계를 팔아먹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미생물 전문 배양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담이 그 초저비용 농업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큰 문제 없으면 그냥 싸게 가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호기 배양, 인공 가온, 이 미생물 배양 방법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농민을 위한 방법이 아니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기 배양, 상온 배양, 다 배지로 설탕, 당밀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아니고 삶은 감자와 천일염을 활용한다. 자, 그렇게 되면 미생물 전문 배양기도 필요 없고요. 어떤 농민이든지 미생물을 쉽게 배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보이는 파란 통, 이것이면 충분하게 과학적으로 작물에 유익한 미생물을 배양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설탕과 당밀을 이용하게 되면 미생물 배양액의 pH가 강산성 3.5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과연 이런 배양액이 토양에 유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농약과 화학비료 제초제를 많이 쓰다 보니까 토양의 산성화가 심해서 토양에 석회를 넣어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설탕과 당밀을 이용한 미생물 배양 방법을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감자 아주 멋집니다. 놀랍게도 삶은 감자라면 미생물 배양이 굉장히 잘 되고요. pH가 6.5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놀랍습니다. 이제 미생물 배양된 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점적으로 해서 계속 토양에 이렇게 깊게 이렇게 점적을 하는 것을 반복하는 건데요. 이런 과정에서 토양이 굉장히 좋아지고 특히나 정식 개화 전에는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토양을 더 좋게 만들고 집중하고 거기에 모종을 심고 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권장하고요. 이 방법이 다수하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효과를 내는 자담식의 기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개발한 감자 미생물 배양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또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쉽죠. 예, 감자로 갈아서 거기다 부엽토 소금 넣고 그냥 흔들어 주고 뚜껑만 닫아 놓으면 빠르게는 24시간 만에 미생물이 배양되는 거죠. 자, 보시면 이 기포가 이렇게 잘 형성이 돼서요. 기포가 생생히 살아있을 때는 미생물이 막 증식하는 상황, 그 다음에 기포가 사갔다. 그러면 이제 미생물이 종료된 겁니다. 그래서 기포가 왕성했을 때 이걸 따라 쓰면 되는 거죠. 물에 10배 이상 희석해서 100배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주나 스프레이 이런 것들로 활용하게 됩니다. 미생물의 활용으로 토양이 좋아지면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뿌리의 활착이 굉장히 왕성하게 잘 일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토양 선축의 문제도 거의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또 하나 고자리 마찬가지입니다. 토양이 좋아지면서 그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러한 사례들은 현재 16년째 운영하고 있는 자담 사이트를 보시면 여러 농가들이 미생물 활용으로 굉장히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 사이트를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 농장에서 제가 자담 미생물을 활용해서 효과를 본 사례들을 갖다가 설명하겠는데요. 제가 이게 보이는 이 하우스를 갖다가 임대한 게 4년 차 되나요? 그런데 임대했을 때 이 토양은 농약과 화학 비료에 쪄들어서 거의 농사가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생물을 활용하면서 3년차 대수확을 갖다 얻게 되었는데 이 과정들을 갖다가 제가 동영상 보여드리고 또 설명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1차 하우스인데요. 하우스고 그 품종은 아까랑 똑같아요. 그 1차 수확하고 지금 2차 수확하려고 본 건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여기는 무경은 3년차. 그래서 해가 갈수록 여기가 이제 하우스가 굉장히 오염이 심해가지고 화학비료 농약 제출했기 때문에 농사가 거의 안 되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한 건데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그 이제 토양 기본 관리하고요, 미생물 활용하고 해가지고 해가 가면 갈수록 수확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추 굉장히 많이 딸 것 같아요. 이건 제 농장인데요. 1,500평 정도 됩니다. 여기서 무경운으로 모든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양이 아주 나쁜 하우스, 밭, 맨 처음에 어떻게 할까 고민 많으시죠? 저는 석회나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토양 검사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미생물 많이 넣고 기비와 추비의 설계를 적절히 잘해주면 토양은 놀랍게 좋아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담 유기농업 제가 집필한 책인데요. 현재 한 4만여 명께서 저희 책을 구매해 주셨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도 자세한 내용들을 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언어로 출판되어서 지금 전 세계 아마존에서 곽광을 받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매월 정기적으로 6시간 정기 천연농약 전문 강좌를 엽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오셨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확실하게 농업에 대해서 시원하게 뚫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참석하신 분께는 저희가 멋진 인증서를 발행해서 액자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걸린 포스트가 있습니다. 무경운 다수학 초저비용 가는 길, 그 다음에 또 그 노지 유기재배 3배 수확,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탄저병의 명약, 자담오일, 자담유황, 100% 자가제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생물과 액비를 갖다 어떻게 토양에 관주할 것인가, 이 관주 시스템을 제가 직접 제작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